미국 충격. 한국 언제 또 이렇게 만들었냐? KF-21 가오리 X2 실전 1호기 공개. 스텔스 무인기 국산 엔진 결합 발표.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의 과학기술력 발전 지표를 상징할 정도로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현재 미국을 필두로 군사 강국들은 스텔스 기술과 무인기를 결합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동시에 유인기와 합동작전을 펼칠 무인 편대기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 공군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인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지난 5월에는 인공지능과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를 결합한 키랩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키랩 구축에는 무인 전투기가 필요한데, 개발에는 대한항공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대한항공은 자사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스텔스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했고, 관련 기술을 확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미 육군과 해병대 무인정찰기의 제작과 생산을 맡고 있어 이번 선정을 토대로 국내 무인기 개발 주도권을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에드와 무인 편대기 상세 설계 등 개발 사업과 운영 가능성 검토 작업을 함께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개발할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 1기를 포함하여 4에서 5기가 팀을 이루는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는 유인기를 지원, 호위하면서도 주변을 정찰하고 전자파를 교란하거나 물리적인 지원 사격에도 나서게 된다. 현재 한국형 무인 편대기 사업은 대한항공이 KAI를 밀어내고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은 가오리 X라는 별칭을 가진 전익기 형상의 쿠스-FC, 미익을 달아 기동성을 높인 쿠스-LW 두 모델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두 모델은 엔진, 전자장비 등 여러 기술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대 후반 물결표 2030년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이 스텔스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KF-21과 함께할 친구들 이제 개발하나 보네. 기술 보안에 신경 써주세요. 대한항공이 이런 것까지 하는 줄은 몰랐네. 대한민국 파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KF-21 초도 비행 성공부터 무인 편대기 개발 사업까지 우리 공군 미래 전력을 국산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무인기 사용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링크 기술이 핵심인데, 외국제 무기와 결합하는 데에는 통합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 무인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독자적인 체계 구축과 KF-21 수출, 부가 수익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남아있는 명령은 올해까지 스텔스 무인기를 조기에 생산해야 하는 것인데, 항공공학의 복잡함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정치인이든 사장이든 간의 윗사람은 비상식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법이고, 아래 실무진에게는 자신의 자리와 조직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이므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요? 우선,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스텔스 시험기인 가오리 X1이 있습니다. 본 모델은 2014년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며, 전장 10.4m, 날개폭 14.8m, 중량 10톤의 실용형 무인기의 크기를 46%로 축소해 날개폭을 7m 정도로 소형화시킨 모델입니다. 성능은 해미 시험장 부근 50km 이내의 공역을 약 1시간 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가오리 X1은 스텔스 형상 설계와 비행체계 검증용 모델이기에 1시 30분 정도만 비행이 가능할 뿐입니다. 일반적인 무인기보다 비행시간이 짧은 이유는 먼저 가오리 X1이 항속 시험용 기체가 아닌
스텔스 형상 설계와 비행체계 검증용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인 전투기용 엔진을 구할 수 없기에 순항미사일용으로 개발된 터보제트 엔진을 개조해 사용했는데 기본적으로 일회용으로 개발된 터보제트 엔진이기에 사용 수명은 겨우 20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장 대통령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책,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우리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라면 나름 가오리 X1도 그럭저럭 쓸 만할 것입니다. 다만 가오리 X1은 말 그대로 시험용 장비이므로 충분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음은 물론 엔진도 장시간 사용할 수 없는 모델이기에 실용형 모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대통령이 북한 정찰에 투입하라고 명령하면 관계자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것입니다. 다행히 적당한 대책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에서 가장 신속히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북한 정찰에 투입할 수 있는 모델로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를 위한 시험기가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29일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여러 첨단 무기 중에 특히나 무인기 연구 현장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세히 소개된 것이 바로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 기술 시험기였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하필을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2일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강력한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에 대해 최신 드론 및 지능형 탄도 기술을 융합된 항공무기로 적 상공에서 10시간가량 장기 채공하면서 목표물이 나타나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다. 국내에서 무인 공격기 개념을 세우고 연구개발 중이다. 라고 짧게 설명하였습니다. 국방부의 발표 이전,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2014년 7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개념연구센터에서 선행 핵심 기술 연구과제로 선정해 개념 연구를 시작한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개념은 스텔스 성능을 가진 상태에서 10시간 이상 장기 채공이 가능하고 표적이 발견되면 지능형 자탄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자폭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스텔스 UAV 전술 타격체계 개념 연구를 끝냈으며 2017년 8월부터 2019년 말까지 본격적인 응용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란 점도 공개되었습니다.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이 완료되었더라면 미국의 MQX와 비슷한 형태와 성능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 목표는 전시의 북한 방사포와 TEL,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에 대한 탐지 및 파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과 협력해 대량의 감시 자원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북한군의 대구경 방사포,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주요 작전기지 위치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정보를 기반으로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가 적의 기지 주변에서 채공하다가 방사포 혹은 이동식 발사대가 나타나면 이를 자동으로 탐지 및 식별한 이후 타격 여부를 후방 운용부대에 묻게 됩니다. 아군 관제사가 전송된 영상 신호를 활용해 적의 장비를 파악하고 자폭 공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완전 자동 모드로도 적을 자동으로 식별 및 타격하는 것이 개발 목표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에 앞서서 기술의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S1과 S2라는 두 가지의 채공형 자폭 무인기용 시험기를 개발했고 이것이 ADX 2021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브리핑한 그 모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브리핑된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기로서 전면에 있는 S1 모델은 MMW 레이더를 사용하는 체계였고 S2 모델은 EOTS, 광학정찰, 체계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할 예정인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스텔스 형상과 프로펠러를 사용해 장시간 채공이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EOTS, 전자광학 추적 장비를 갖추어 지상을 정찰함과 동시에 ATR, 자동 표적 식별 기능을 활용해 표적을 탐지한 이후 을 투하해 실시간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 체계는 0발이 드론형 지능자탄을 탑재할 계획이었으며 여기서 0발은 북한의 방사포 및 자주포 부대가 통상 영문 편제로 구성되어 있기에 채택된 숫자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12월 24일에 주식회사 풍산이 스텔스 무인기 전술 타격체계용 드론화 지능자탄 선행연구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풍산의 방산기술연구원 주도하에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풍산이 공개한 드론화 지능자탄의 모습으로 이중반전 로터를 활용해 스스로 비행함과 동시에 MMW 시커를 사용해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고 표적 상부에 EFP 혹은 성형자격탄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원인으로 개발이 중단되었기에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밀리터리 리뷰 이지 2302호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한국 공군은 북한의 레이더 체계를 파괴하고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여 대의 하피 대레이더 자폭 무인기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제8전투비행단 예하 제288 전자전투대대를 창설함과 동시에 2001년부터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하피 자폭 무인기의 체계 중량은 135kg, 탄두 중량 32kg, 이며 3km 고도에서 작전하면서 최대 400에서 500km 거리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에 따라서 최대 5시간 동안 적의 레이더 기지 주변을 선회하다가 적이 레이더를 작동시키면 곧바로 자폭 공격을 수행합니다. 한국 공군은 북한의 레이더 체계를 파괴하고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여 대의 하피 대레이더 자폭 무인기를 도입하였습니다. 하피에 탑재된 전파 탐지 장비의 탐지 범위는 반경 20km 정도이고 탐지 범위 안에서 입력된 15종 이상의 레이더 주파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군이 레이더를 껐거나 다른 하피에 의해 레이더가 파괴되면 작전 고도로 다시 올려 주변의 다른 레이더를 찾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피는 미국 공군이 운용 중인 복잡한 SEAD 체계나 함 대레이더 미사일 없이도 효과적으로 북한의 레이더망을 파괴 혹은 중단시킬 수 있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무기라고 호평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IAI사가 지나치게 높은 군수 지원 및 성능 개량 비용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IAI사는 2019년부터 10년간 추가로 후속 지원을 받으려면 25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IAI사에 따르면 노후 부품 교체에 115억 원, 탐색기 전파 흡수제 교체에 48억 원, 지상장비 최신화 작업에 61억 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 공군은 하피의 군수지원 비용에 대해 74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250억 원의 비용이면 그냥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공군은 국산형 대레이더 자폭 무인기에 EOTS를 장착한 IAI사의 하롭과 동급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 공군의 개발 요구에 대응해 2021년 3월 25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채공형대공제 압류도무기 II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사업이 7,700만 원의 예산으로 발주되었습니다. 본 조사 및 분석 사업은 국내에서 최신 채공형 자폭 무인기 개발이 가능한지, 개발하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해외 도입과 비교해 경제성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공군이 요구한 성능은 IAI사가 개발한 하피, 하롭과 동급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럼 하롭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피 대레이더 자폭 무인기의 대량 판매에 성공한 이후
하피의 EOTS,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추가한 하롭 자폭무인기를 개발하였습니다. 하롭에는 레이더 전파 탐지기 이외에 EOTS, 적외선 플러스 가시광선 광학 탐지 장비를 추가해 적이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고 기다린다면 아군 관제사는 하롭이 보내온 영상 신호를 활용해 적의 레이더 혹은 기타 핵심 장비를 파악하고 자폭 공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롭은 적의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이외에 대략적이라도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면 거의 모든 종류의 지상무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롭의 항속거리가 1000km로 늘어났음에도 작전 고도가 여전히 3km 수준이므로 EOTS에 촬영된 영상을 전달받을 수 있는 거리는 100km 이하로 제한된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하피나 하롭 모두 비행 속도가 시속 250km 정도에 불과해 작전 지역까지 도달하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재회수가 불가능한 일회용 무기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피와 하롭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적에 대한 공격이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슈퍼하롭을 개발하였습니다. 슈퍼하롭은 기존 하롭보다 훨씬 대형화된 기체를 가져 항속거리가 무려 2500km에 달하며 작전 지역이 500km 이내에 위치한다면 200kg의 폭탄을 탑재한 상태에서 26시간 장기 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슈퍼하롭은 로켓식 발사대를 통해 이륙한 이후 표적을 탐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귀환의 바퀴를 내리고 자동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이왕 개발한다면 슈퍼하롭 수준의 성능을 목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실전에 투입한 이스라엘제 하롭 자폭무인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롭은 2016년 4월에 있었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롭은 아르메니아군이 탑승한 버스, 사령부, 전차 등을 성공적으로 파괴해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이 발사한 하롭이 2018년 5월 10일에 시리아군이 운용하는 SA-22 지대공 미사일 파괴 작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텔스 무인 정찰기의 신속한 배치를 요구했고 마침 한국 공군이 노후화된 하피의 대체를 위하여 최신 채공형 자폭무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요구에 발맞추어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2302호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2302호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점검해보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가오리 X1에 이어서 2018년부터 실용형 무인 전투기 기술을 개발하고자 가오리 X2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